나라가 망한 뒤 그들은 왜 고려로 향했을까요? 그 선택엔 이친 왕자의 그림자가 있었죠. 오늘은 그 길을 따라 차분히 들어가 볼게요. 발해는 926년 거란의 공격을 받았어요. 수도 주변엔 피난 행렬이 먼저 길어졌고요. 사람들은 집보다 목숨을 먼저 챙겼죠. 왕실도 안전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요. 나라가 무너지면 이름도 함께 흔들리거든요. 그때 왕자 대광현이 역사 앞에 섰어요. 그에게 남은 건 백성과 혈통뿐이었죠. 고려는 막 새 나라의 틀을 잡던 때였어요. 왕건은 북쪽 소식을 그냥 넘기지 않았고요. 발해의 붕괴는 고려에도 큰 신호였죠. 거란의 힘이 압록강 너머로 커졌거든요. 그래서 피난민은 부담이자 기회였어요. 대광현은 결국 고려행을 택하게 돼요. 그 선택은 항복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. 살아남으려면 받아줄 나라가 필요했죠. 또 발해의 이름도 완전히 끊기면 안 됐고요. 고려는 그 이름을 쓸 준비가 돼 있었어요. 934년 대광현 일행이 고려에 들어왔죠. 기록은 그 무리가 매우 컸다고 전해요. 망한 나라의 왕자가 새 왕 앞에 선 거예요. 왕건은 그를 차갑게 밀어내지 않았어요. 오히려 왕실 사람처럼 맞아들였다고 해요. 그 예의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죠. 고려가 발해의 사람까지 품겠다는 표시였어요. 왕건은 대광현에게 왕씨 성도 내렸죠. 이건 항복자가 아니라 손님으로 본 거예요. 발해 유민들에겐 그 장면이 신호였고요. 여기선 버려지지 않는다는 신호였죠. 그래서 뒤따르는 이주도 더 이어졌어요. 발해 유민의 이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. 멸망 직후부터 여러 무리가 남쪽을 찾았고요. 정치 싸움에 밀린 사람들도 길을 떠났어요. 전쟁을 피한 장인과 농민도 섞여 있었죠. 이 사람들은 고려 사회에 천천히 스며들었어요. 누군가는 군사가 되고 누군가는 관리가 됐죠. 망국의 피난민이 나라의 힘이 된 거예요. 왕건의 판단은 꽤 현실적이었어요. 사람을 품는 건 국경을 넓히는 일이었죠. 그 안엔 북방을 보는 긴 눈도 있었고요. 발해는 고구려 계승의식도 강한 나라였어요. 고려도 그 기억을 쉽게 버리지 않았고요. 같은 뿌리를 말할 수 있다는 점이 컸죠. 그래서 대광현의 귀수는 상징이 됐어요. 한 왕자의 선택이 수많은 길을 열었죠. 하지만 모두가 곧장 고려로 온 건 아니었어요. 누군가는 옛 땅에서 다시 일어나려 했죠. 그 마음이 부흥운동으로 이어졌고요. 발해의 끝은 정말 끝이 아니었던 셈이죠. 기록엔 뒤발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. 새 나라를 세워 버티려 한 사람들도 있었죠. 그만큼 발해의 사람들의 기억은 질겼어요. 나라를 잃어도 정체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. 고려 안에서도 그 기억은 조용히 살아남았어요. 장인의 송이술은 새 삶의 미천이 됐고요. 말을 다루던 경험도 북방 방어의 보탬이 됐죠. 이주는 고통이지만 기술도 함께 옮겨가요.
고려는 그 힘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어요. 왕건의 이유는 그래서 정책이기도 했죠. 사람 마음을 얻어야 땅도 지킬 수 있었거든요. 이 대목에서 왕건의 정치 감각이 보입니다. 강한 척보다 품는 쪽을 택한 거니까요. 물론 고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. 낯선 땅에서 살아남는 일은 늘 거칠었죠. 말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조금 달랐을 거예요. 그래도 함께 사는 시간이 차이를 줄였겠죠. 그 과정이 곧 한국사의 끈질긴 힘이에요. 사라진 듯 보여도 사람은 흔적을 남기거든요. 한편 옛발의 땅의 저항도 계속됐어요. 부흥 세력은 때로 이름을 바꿔 나타났죠. 정강국도 그 흐름 속에서 등장했어요. 기록은 적지만 저항의 흔적은 분명해요. 거란의 지배가 강해질수록 반발도 생겼죠. 그 반발은 작은 불씨처럼 오래 버텼고요. 고려는 그 소식을 계속 의식했을 거예요. 북쪽은 늘 두려움이자 기회의 땅이었죠. 발해 유민은 그 경계의 의미를 바꿨어요. 그들은 잃어버린 땅의 기억을 가져왔거든요. 지도보다 생생한 기억이 국경을 움직였죠. 그래서 이 이주는 단순한 피난이 아니에요. 나라의 기억이 통째로 옮겨간 사건이죠. 이 점이 대광현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들어요. 그는 패자의 왕자가 아니라 달이었던 거예요. 시간이 지나도 부흥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죠. 몇 세대가 바뀌어도 옛 이름은 남았어요? 부흥운동은 약 200년 동안 이어졌다고 봐요. 짧은 반란이 아니라 긴 기억의 싸움이었죠. 1110년대에도 다시 나라 이름이 꿈틀댔어요. 그만큼 멸망의 상처가 오래 갔던 거예요. 고려로 간 이들도 그 흐름과 다 있었죠. 발해의 기억은 국경 안팎에서 살아있었고요. 이건 민족 감정만으로 볼 이야기가 아니에요. 사람, 땅, 기억이 얽힌 생존의 문제였죠. 대광현은 그 한복판에 선 인물이었어요. 그의 귀수는 패배의 장면처럼 보였지만요. 결과적으로는 발해 사람을 살린 길이 됐어요. 왕건의 이유도 그 길을 넓혔고요. 지도자의 태도 하나가 역사의 방향을 바꾸죠. 만약 문을 닫았다면 이야기는 달랐을 거예요. 하지만 고려는 문을 열었고 사람을 품었죠. 그 선택이 고려의 북방 의식도 키웠어요. 발해는 멸망했지만 흐름은 고려로 이어졌죠. 이게 우리가 대광현을 기억하는 이유예요. 망한 나라의 끝에서 새 역사가 시작됐죠. 그 시작은 칼보다 열린 문에 가까웠어요. 한국사의 강함은 때로 받아들이는 힘이에요. 그 힘이 유민의 삶을 다시 세웠고요. 부흥운동은 그 기억이 얼마나 컸는지 말해요. 패배 뒤에도 사람들은 계속 선택했어요. 대광현의 선택도 그중 하나였던 거죠. 그리고 그 선택은 수많은 삶을 바꿨어요. 우리가 보는 건 한 왕자보다 더 큰 이야기예요. 그건 무너진 나라를 사람이 이어간 이야기죠. 그래서 이 길은 지금도 묵직하게 남아요.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. 사실을 바로 알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,
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? 그 질문을 남기며 오늘은 여기까지예요.